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일 경우에는 CEO나 오너의 그런 기업 철학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중시하는가, 인간을 중시하는가, 또는 이익이 많이 나올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직원들에게 잘 골고루 분배를 하는 그러한 상생을 하는 조직인가, 이러한 것들을 봐서 그 속에서 나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비전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 이직자들의 경우에 보면은 사표를 집어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어 던진다는 건 실제로 이렇게 집어 던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사표를 집어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표를 집어 던지는 행위는 왜 던지는가 하면은 사표를 마치 수류탄처럼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표 자체를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표가 조직에 들어가서 수류탄처럼 터짐으로써 기존에 일하고 있던 그 조직에 어떤 충격을 주길 바라는 거죠. 이런 경우 특히 상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전혀 이직하지 않을 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부장님 저 이번에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표를 던지는 거죠. 충격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충격이 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명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한 개인이 갑자기 던진 사표 때문에 심대한 충격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절대 한 개인이 수류탄 던지듯 사표를 던졌다 그래서 조직은 물먹지 않습니다. 잠깐 놀라지만은 그 자리에는 얼마든지 다른 인재가 채워지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 본인이 그렇게 충동적으로 던졌던 그 행위만이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요즘 대부분 많은 그 회사들에서 헤드헌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직자를 받을 때 평판 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전 직장에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또 어떤 인간관계는 어땠는가, 신뢰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조회하는 것이 현 시대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파를 주려고 던진 그 행위는 사실은 본인에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이직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회사에서 현재 조직에서 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미지가 좋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리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정말 잘하는 사람, 훌륭한 직장인으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워낙 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음 직장으로도 옮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진, 좋은 캐릭터를 가진 직장인으로 옮겨가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있는 곳서부터 이미지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표를 충격적으로 어떤 수류탄 던지듯 던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람은 살다 보면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끝이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만은 반드시 1년도 안 되어서 이러저러한 인연이나 업무적인 관계로 인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절대로 떠나는 곳에 그런 어떤 잘못된 추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남기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선대 사람들이, 조상들이 많이 읽었던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 하처 불상봉인가, 수원을 막절하라, 노봉협체의 난해피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은혜와 의리를 널리 펼쳐라. 살다 보면 언젠가 안 만나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맺지 말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직장을 생활을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떠날 때 좋게 마무리를 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동반 이직을 권유받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따라서 나도 그 상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상사인데 그 상사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와서 김 과장, 내가 이번에 어느 회사에 이사로 가는데 자네도 같이 따라가자. 거기에 가서 정말로 내가 키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는 거죠. 이런 권유를 받고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상담 의뢰해오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답변합니다. 동반 이직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은 상사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직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가 그 이직해가는 회사로 갔을 때 그 회사에서 당신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인적 자원이 있다면 같이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인맥을 끌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 속에 자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그 회원제로 영업을 하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를 끌고 감으로써 그 밑에 달려있는 고객까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같이 가자고 동반이직을 권유하는가 하는 것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상사의 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갈만하면은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사의 권유만 믿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사가 어떤 자리로 갑자기 옮겨갈 경우에 아랫사람에게는 조금 냉정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상사가 자리를 옮겨가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대타, 노하우를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충성심을 가지고 로열티를 가지고 여기에 남아있으면은 오히려 더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만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이직을 권유받았을 때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서운하게 헤어지지는 말라는